잦은 실종 사건과 이상현상의 발생으로 인해 2000년 8월 15일에 폐쇄된 사찰, 후술할 피로 쓰여진 고서 사건으로 인해 유명해지게 되었다. 통일 신라 시대에 창건되었다는 설이 유력하며 정확히 누가 어느 시기에 어째서 만들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삼국시대에 쓰여진 기록물에도 이 사찰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최소 삼국시대 혹은 그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 불단함, 지반함, 나하로 6인 좌상, 고신지엄도, 순화단망도, 비간탑, 피로 쓰여진 고서 사건, 고신 사찰이 폐쇄되고 6년 뒤 사찰의 일주문 앞에서 낡은 고서 하나가 발견된 사건. 해당 고서에는 기이한 내용이 적혀 있었으며 무엇보다 각 항목이 서로 다른 사람의 혈액으로 적혀 있었다는 점 때문에 큰 화제가 되었다. 현재는 이상현상 대책반에서 수거 후 보관 및 조사 중에 있다. 아래는 해당 고서에 쓰여져 있던 내용의 전문이다. 성명 박진수, 나이 45세, 방문경위, 길을 잃고 헤매다가 우연히 방문함, 상태 사망, 원인 선방에서 소음을 냄, 사인은 압사, 성명 정혜남, 나이 27세, 방문경위, 잡귀에게 유인당함, 상태 사망, 원인 보름달이 뜰 때까지 사찰에 나가지 못한 탓에 우담바라의 양분이 됨, 성명 이지연, 나이 37세, 방문경위, 새벽 3시 33분에 거울에 비친 비로자나불의 불상을 봄, 상태 생존, 원인 앙굴리말라를 만나 자신의 손가락 10개를 받침, 성명 정도현, 나이 18세, 방문경위, 사망하지 않은 채로 화장당함, 상태 사망, 원인 사찰에 온 직후 제자리에 가부좌를 틀고 5일간 움직이지 않음, 사인은 갈사, 성명 지우수, 나이 9세, 방문경위, 사망한 지 일주일이 넘은 시체가 있는 방에서 잠을 잠, 상태 사망, 원인 사슴왕과의 대화 끝에 스스로 죽음을 택함, 사인은 심장마비, 성명 유혜연, 나이 51세, 방문경위, 영화 배화교를 혼자서 관람함, 상태 사망, 원인 나찰에게 고통 없는 죽음을 맞게 해준다는 약속을 받음, 성명 박재현, 나이 29세, 방문경위, 마야대비 사원에서 28시간가량 명상을 함, 상태 열반함, 원인 성명 정아린, 나이 17세, 방문경위, 투신 자살을 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마이너스 37층에 도달, 상태 생존, 원인 하얀 천으로 청소를 하던 중 깨달음을 얻어 아라한이 됨, 성명 최민성, 나이 49세, 방문경위, 사람을 납치 후 살해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도망치자 이곳까지 쫓아오게 됨, 상태 생존, 원인 사찰 내에 남아있던 문화재인 고신지엄도의 일부가 됨, 성명 김기훈, 나이 25세, 방문경위, 연쇄살인마에게 납치당했다가 탈출해 도망치던 도중 이곳에 다다르게 됨, 상태 생존, 원인 마라와 계약하여 욕망의 노예가 되는 대신 사찰에서의 안전과 생존을 보장받음, 성명 이지현, 나이 22세, 방문경위, 웃음과 공포 사이에 있는 죽음을 관측함, 상태 영원히 변하지 않게 됨, 원인 성명 신보라, 나이 40세, 방문경위, 인간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깨달음, 상태 사망, 원인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에 집중하게 됨, 사인은 분사, 성명 이청, 나이 71세, 방문경위, 보리수 아래에 앉아 있다가 사망함, 상태 사망,
원인 없음. 애초에 사망한 상태로 사찰에 들어옴. 성명 나순자. 나이 89세. 방문경위. 동굴에서 떠나라는 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더 깊숙이 들어감. 상태 사망. 원인 마두와 계약을 맺어 자신이 지옥에 가는 대신 3살 때 교통사고로 죽은 자신의 손주를 살려달라고 함. 나순자 씨는 계약이 이루어지고 2분 뒤부터 지금까지도 후회하고 있음. 성명 고정수. 나이 23세. 방문경위. 마구사찰에 독성각에 들어감. 상태 생존. 원인 6년째 공허한 형이상학적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고 있음. 성명 임경찬. 나이 54세. 방문경위. 우주의 끝을 봄. 상태 생존. 원인 극락전에서 끝나지 않는 춤을 추겠다고 약속함. 성명 수베기비우스탄 지나타이옴. 나이 487세. 방문경위. 깨달음을 얻기 위해 방문함. 상태 열반함. 원인 성명 류재인. 나이 63세. 방문경위. 얼음이 미끄러운 이유를 깨달음. 상태 사망. 원인 감정이라고 하는 강의 밑바닥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함. 성명 최회원. 나이 25세. 방문경위. 산해경의 실체와 저자에 대해 알게 됨. 상태 불명. 원인 괴불산으로 떠남. 성명 구인아. 나이 39세. 방문경위. 어둠이 깔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장소에서 7시간가량 쉬지 않고 걸음. 상태 생존. 원인 자신을 등불로 삼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명 류민우. 나이 31세. 방문경위. 불을 숭상하는 어인들에 관한 소설을 집필함. 상태 생존. 원인 목없는 여자와 혼인함. 성명 차이철. 나이 15세. 방문경위. 잠불산에 오름. 상태 사망. 원인 고뇌하는 자의 눈을 뽑음. 사인은 질식사. 성명 시영. 나이 5세. 방문경위. 부모님이 차아름교의 제물로 바침. 상태 생존. 원인 목소리를 잃은 자에게 거두어져 길러지고 있음. 성명 진서구. 나이 77세. 방문경위. 진홍빛 혜성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소원을 빔. 상태 생존. 원인 아니야 여기가 아니라고 라고 소리침. 2000XX 년 5월 5일부터 세계 각지에서 자신이 과거에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여러가지 피해를 입었다고 망상하는 사람이 급증. 이러한 사람들은 현재까지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의 망상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지만 본인들은 확실한 사실이라고 굳게 믿고 있음. 망상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부정당하는 것에 극도로 화를 내며 몇 명은 피해를 당한 기억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자살하거나 가해자라고 생각되는 인물을 살해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됨. 이러한 현상은 랜덤으로 발현되며 아래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겨짐. A 27살 여성. 본인이 초등학생 때 아버지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 실제로는 A가 6살 때 A의 아버지는 하반신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던 것으로 밝혀짐. 계속되는 딸의 피해 호소에 A의 아버지는 자살. A는 통쾌하다며 웃음을 지음. B 34살 남성. 모 남자 연예인이 자신을 중고등학교 6년간 지독하게 괴롭혔다며 피해를 호소. 이후 당시 동급생, 교직원이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사실 괴롭힌 것은 B이고 오히려 남자 연예인은 피해자였음이 밝혀짐. C 18살 남성. 친구가 자신의 부모님을 살해했다며 칼로 찔러 살해함.
씨의 부모님은 집에 멀쩡히 살아계셨음. D 71살 여성. 2살짜리 손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태워 죽인 후 덤벼드는 아들과 며느리를 칼로 찔러 살해함. 본래 치매로 인한 사건이라고 추측되었으나 이 사건을 제외하면 치매 증상을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에 치매는 아니었던 것으로 결론 내려짐. 이 32살 여성 삭제. 남편이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폭력 및 성적인 학대를 가했다며 남편을 살해. 그러나 증언과 증거의 불일치로 인해 망상이라고 판단됨. 망상에 빠진 것이 아닌 단순히 형량을 줄이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임이 밝혀짐. F 54살 남성.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자신에게 담배를 권유해 자신이 30년간 담배를 펴와서 폐암에 걸렸다며 해당 동료를 폭행 중 구속됨. F씨와 해당 직장 동료는 만난 지 6개월도 되지 않았으며 F씨가 담배를 피운 기간도 약 2년밖에 되지 않았음. 또한 F씨는 폐암에 걸린 사실이 없음. G 25살 남성. 자신은 본래 여성이었는데 부모님이 강제로 성전환 수술을 시켜 남성이 되었다며 장기간 우울을 호소 후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 지씨는 처음부터 남성이었으며 성전환 수술을 당한 기록은 없음. H 13살 여성. 친오빠가 자신을 지속적으로 학대해왔다며 칼로 찔러 살해. 해당 오빠는 소년가장이었으며 다른 형제자매들의 증언으로는 H를 유독 아꼈다고 함. H는 만 14세 미만이라 처벌받지 않았음. I 21살 여성. 본인이 사는 마을에 있는 모든 남성들이 자신을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해왔다는 망상에 빠져 자살. I는 혼전순결주의자였으며 결혼을 사흘 앞두고 있었음. J 79살 남성. 옆집 반려견이 자신의 손자를 살해했다며 반려견을 죽이고 그 주인을 살해. J는 손자는커녕 결혼이나 자식을 낳은 적도 없는 독신이었음. K 42살 여성. 고등학교 재학 중 남학생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K가 다닌 고등학교는 여고였음. L 28살 남성. 본인이 집 근처 편의점 점주에게 살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점주를 주먹으로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만듦. 후에 해당 점주가 수사가 진행 중이던 연쇄살인 사건의 가해자였음이 밝혀짐. M 9살 남성. 어머니가 본인을 폭행한다며 지속적인 공포와 불안에 시달림. M의 어머니는 M을 낳자마자 사망함. N 34살 남성. 자신에게 종양 제거 수술을 해준 의사가 사실 자신의 몸에 끔찍한 무언가를 이식했다며 분노와 불안에 시달리다 해당 의사를 죽이고 자살함. O 56살 여성. 자신의 남편과 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며 남편을 성불구자로 만들고 딸을 살해함. 사실 실제 남편과 딸도 아니었음. 남편이라고 생각한 건 O의 남동생, 딸이라고 생각한 건 O의 딸의 친구임. 저희는 PFS 협회입니다. 2030년 대재앙을 계기로 설립된 우리 협회의 목적은 생존자 여러분의 생존 기간을 최대한 연장하는 것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 협회는 총 3개, 1개의 구역에 있습니다. 유월동 지부, 주화시 지부. 2031년 1차 대재앙 이후 유월동에서 철수하였습니다. 2032년 2차 대재앙 이후 주화시에서 철수하였습니다. 저희 협회는 현재 여러 위험한 괴이 현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협회의 안내문이 붙은 장소를 보셨다면 입장하지 마십시오. 귀하가 직접 이 세상을 방랑하며 알아차렸듯이
몇 가지 대원칙만 준수하면 대부분의 공간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안내문이 붙어있는 장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굳이 자원을 소모해가며 안내문을 붙이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자연적 기현상 대책본부 소속 인원과 가능한 한 접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같은 사람이지만 귀하와는 다른 목적을 갖고 움직이는 단체입니다. 식량을 비축해 두십시오. 당연한 소리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대규모 괴이 현상의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식량 생산량은 급감했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괴이는 일반적인 식사를 합니다. 그 말은 귀하가 그들과 생존 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귀하보다 지능이 낮은 괴이의 식량 창고를 노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어색한 위치에 놓인 식량이나 오염된 식량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함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가람 협회원의 조사 결과 작전 도중 미상의 괴이의 식량을 탈취했고 이를 섭취해 귀환에 성공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사 결과 몸 상태가 정상이었으며 최가람 협회원이 제출한 여분의 식량에서는 외형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인원이 밀집된 장소에 가급적 가지 마십시오. 더 이상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저녁에 갑자기 하늘이 밝아진 경우, 위 경우는 귀하께서 많이 목격했을 거라 믿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외출하지 마시고 귀하의 은신처에서 최소 24시간 이상 대기하십시오. 박영국 협회원의 조사 결과 백야 현상은 약 24시간 동안 지속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해당 현상이 발생 후 24시간 동안 밖에 나가지 마십시오. 괴이를 마주쳤을 때 대처해야 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도주 가능한 거리에서 마주했다면 숨거나 도주하십시오. 도주 가능한 거리란 통상적으로 약 30m 밖을 의미하나 이는 괴이의 종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아직 도주가 가능할 때 괴이를 인식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괜한 객기 부리지 말고 도주하십시오. 괴이의 위험성은 육안으로 가늠할 수 없습니다. 도주가 불가능한 상황이거나 괴이가 당신을 인식했다면 전투를 준비하십시오. 생존 의지를 놓지 마십시오. 그것이 귀하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은 귀하 또한 그것을 같은 방식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의 행동 방식을 주시하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생존 의지를 놓지 마십시오. 더 이상 죽음은 도피처가 아닙니다. 부연 연기를 마주하게 될 때 일단 숨을 참으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평범한 연기나 유독가스일 것입니다만 귀하의 운이 좋지 않다면 연기벌레와 마주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연기가 다음 특징을 가진다면 확실합니다. 부자연스러운 규모와 농도로 뭉쳐있음, 연기와 시선이 마주친 느낌을 받을 수 있음, 바람에 흩어지지 않음, 작은 날갯짓 소리가 들림, 미풍을 동반함. 귀하가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호흡을 정지한 상태로 천천히 멀어지십시오. 특이하게도 연기벌레들은 호흡으로 생명체를 탐지합니다. 연기가 빠른 속도로 당신에게 다가온다면 들켰습니다. 귀하는 높은 확률로 이미 연기벌레를 들이마셨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소량 정도로는 폐 기능 약화 이외에 건강에 별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양, 예를 들어 어지럼증이 느껴지고 기침이 나올 정도의 양을 들이마셨다면 가망이 없습니다. 향후 몇 주간은 호흡할 때마다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 문제 없겠지만 점차 호흡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귀하는 저산소증 증세를 겪다 사망하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의 장애를 얻을 것입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라디오 방송을 듣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희 PFS 협회는 매달 네 번째 일요일에 92.1MHz로 생존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내부 사정으로 라디오 방송을 중단합니다. 단, 정부가 생존자를 찾고 있다는 방송은 믿지 마십시오. 정부는 기능을 상실한 지 꽤 지났습니다. 간혹 빛의 기둥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나 초월적 존재의 자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귀하의 시각이 오염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신속하게 시각을 포기하십시오. 단순히 눈을 감거나 안대를 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빛기둥이 보인 지 10분이 지나기 전에 귀하의 안구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히십시오. 실패한다면 10분 간격으로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오염될 것이고 귀하의 모든 감각이 오염된 그 순간 빛기둥은 비로소 당신에게 직접 관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괴이화된 인간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연민을 갖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마십시오. 그것이 쉽지는 않더라도 명심하십시오. 그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대부분 생명체의 급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이나 안전을 위해 다리 등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 부위를 무력화하십시오. 사살은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조유리 협회원의 조사 결과 연기 인간은 머리를 파괴해도 문제없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장원 협회원의 조사 결과 연기 인간 군집에 둘러싸였을 때 개체들의 다리를 공격하여 도주할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보라색 물은 절대로 마시면 안 됩니다. 보랏빛을 띠는 물은 마시지 마십시오. 마시는 즉시 귀하의 식도와 소화기관이 괴사할 것이나 불행히 귀하께서는 쉽게 죽지 않을 것입니다. 최가람 협회원의 조사 결과 작전 중 왼발에 물이 튀긴 후 발의 일부가 변색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조직이 문제없이 기능했으나 약 1에 걸쳐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최후를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은 도피처가 되지 못합니다. 사후에 확정된 고통을 늦추기 위해 가능한 오래 생존하십시오. 영생은 이제 사치가 아니라 모두의 수건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이 항목을 읽고 있다는 것은 상황이 절망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글이 귀하의 생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문의할 내용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희 협회 지부에 오시기 바랍니다. 부디 저희 협회가 귀하를 구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바랍니다. 무운을 빕니다. 2000년 8월 15일 14시 34분경 경기도에 위치한 초등학교의 외부 창고에 관 20개가 놓여있는 것이 발견됨. 모든 관에는 사망한 지 3일가량 지났을 것으로 추측되는 시체가 한 구씩 들어있었으며 경찰은 이를 연쇄살인 사건으로 여겨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아무런 증거도 확보하지 못하였음. 이후 부검 결과 각 시체마다 사인이 모두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엽기적이고 기이한 방법으로 사망한 경우도 있었기에 이를 이상현상 대응부에 맡기고자 함. 아래는 시체 20구의 사인을 모두 정리한 것임. 피해자 A 20대 남성으로 추정. 사망 원인 전신 타박상 및 장기 손상. 특이사항 야구 방망이와 유사한 형태의 둔기로 무차별 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 최소 수백 대 이상의 구타가 가해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행위는 A씨가 사망한 후에도 한참 동안 계속되었으리라 예상됨. 피해자 B 40대 여성으로 추정. 사망 원인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심부전. 특이사항 110W의 방사능을 상반신에 뒤집어 쓴 상태였음. 피해자 C 80대 남성으로 추정. 사망 원인 아사. 특이사항 C씨는 사망 당시 왼손에는 오렌지 1개를 오른손에는 흙 한 줌을 꼭 쥐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피해자 D 50대 여성으로 추정. 사망 원인 익사. 특이사항 D씨의 관 내부는 굉장히 습하고 약 2cm 높이까지 물이 차올라 있었음. 또한 개구리 70마리의 사체가 관 내부에 함께 존재했는데 조사 결과 이 개구리들의 사체에서는 특별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음. 피해자 이 50대 남성으로 추정.
사망 원인 심장마비. 특이사항 무언가를 보고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거나 심하게 놀라서 심장마비가 온 것으로 추정. 피해자 F 20대 여성으로 추정. 사망 원인 외상성 쇼크로 인한 심장마비. 특이사항 F씨의 시체는 심각한 수준으로 훼손되어 있었음. 전신에 구타당한 흔적이 있고 28군데의 뼈가 부러져 있었으며 장기에 심각한 수준의 화상을 입은 데다 머리 가죽 또한 벗겨 있었음. F씨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보여주듯 그녀의 뇌 또한 심각하게 수축된 채 녹아내린 상태였음. 일부 사람들이 F씨의 시체를 보고 그녀가 웃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증언하고 있음. 피해자지 32세 남성 요리사. 사망 원인 두부 외상. 특이사항 지금까지 유일하게 신원이 확인된 사람으로 관이 발견된 곳에서 277km 떨어진 곳에서 거주 중이던 남성이었음. 독신이었으며 식당에 출근할 때를 제외하면 거의 바깥에 나가는 일도 없었다는 증언이 있었음. 피해자 H 60대 남성으로 추정. 사망 원인 과다출혈. 특이사항 본래 H씨의 하반신이 있어야 할 위치에 후술할 I씨의 하반신이 위치해 있었음. H씨의 상반신과 I씨의 하반신은 절단면이 매우 깨끗하였으며 바늘과 실로 조잡하게 이어붙이려고 한 듯한 흔적이 있었음. 피해자 I 60대 여성으로 추정. 사망 원인 과다출혈. 특이사항 본래 I씨의 하반신이 있어야 할 위치에 H씨의 하반신이 위치해 있었음. I씨의 상반신과 H씨의 하반신은 절단면이 매우 깨끗하였으며 바늘과 실로 조잡하게 이어붙이려고 한 듯한 흔적이 있었음. 피해자 J 나이 추정 불가. 사망 원인 추정 불가. 특이사항 아주 조금의 뼈가루만 남아있어서 조사가 불가능했음. 피해자 K 10대 여성으로 추정. 사망 원인 동사. 특이사항 손과 발이 밧줄 같은 것으로 묶여 있었으며 그녀의 입속에서는 알아볼 수 없는 필기체로 적힌 쪽지 하나가 발견됨. 피해자 L 50대 여성으로 추정. 사망 원인 뇌소실. 특이사항 L씨의 뇌가 있어야 할 위치에서 뇌가 아닌 뇌와 유사한 모양으로 빚어진 돌덩이가 발견되었음. 피해자 M 40대 남성으로 추정. 사망 원인 갈사. 특이사항 M씨의 팔과 다리, 혀는 모두 잘린 채 봉합되어 있었음. 정황상 M씨는 관에 안치되고 나서도 한참을 살아서 버둥대다가 탈수로 사망한 것으로 추측됨. 피해자 N 90대 남성으로 추정. 사망 원인 뇌출혈. 특이사항 발견 당시 관 내부에서 3분 전에 불을 붙인 듯한 담배가 함께 발견되었음. 이에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담배가 어디서 온 건지, 불을 언제, 누가 붙인 건지는 전혀 밝혀지지 않음. 피해자 O 10대 남성으로 추정. 사망 원인 심장 손상 및 과다출혈. 특이사항 가슴팍 부근에서 총상 3개가 발견됨. 확인 결과 O씨의 몸에 박혀있던 총알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짐. 피해자 P 80대 여성으로 추정. 사망 원인 심근경색. 특이사항 P씨는 사망 당시 쥐 한 마리를 꼭 끌어안고 있던 것으로 추정됨. 해당 쥐는 P씨보다도 먼저 사망한 상태였음. 피해자 Q 30대 남성으로 추정. 사망 원인 토사물로 인한 질식사. 특이사항 Q씨의 치아는 모두 뽑혀나간 상태였으며 Q씨는 사망 직전 대변을 배출하였던 것으로 밝혀짐. 피해자 R 50대 여성으로 추정. 사망 원인 알러지 반응으로 인한 과민성 쇼크, 다발성 장기 부전. 특이사항 R씨에게는 편백나무 알레르기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며 20개의 관 중 오직 R씨의 관만 편백나무로 만들어져 있었음. 피해자 S
20대 남성으로 추정. 사망 원인 두부 소실. 특이사항, 아직까지 소실된 S씨의 머리는 발견되지 않았음. S씨의 폐에서는 다량의 초콜릿과 사탕이 검출되었으며 사망 후 집어넣은 것으로 여겨짐. 피해자 T, 20대 여성으로 추정. 사망 원인 과다출혈. 특이사항, 단검이 심장에 박혀 있었음. T씨의 품에는 헝겊으로 만들어진 인형이 하나 발견되었으며 해당 인형은 코와 입이 존재하지 않았음. 패러다임 연구소는 1990X년 설립되어 PJ제약의 기업부설 연구소로 운영되다 2000XX PJ제약의 한국철수로 폐쇄되었습니다. 폐쇄 중 화약약품 폐기 과정에서 누출 사고 발생 및 당월 발생한 대규모 실종 사고로 근방 약 10km가 출입 통제되었습니다. 출입 통제 조치 후에도 실종 사고가 계속해서 이어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해당 연구소의 관리를 본사에 위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내에 위치한 연구소 내에서 아무 문이나 열고 들어가십시오. 매우 낮은 확률로 패러다임 연구소에 진입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이는 대부분의 실종자들이 패러다임 연구소에 진입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서현시 937로 가서 12시간 이상 머무르십시오. 위 주소는 본사가 관리 중인 패러다임 연구소의 주소이며 진입과 조사 및 수색 모두 본사의 허가 후 가능합니다. 본사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침입할 시 임직원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소 내에는 연구를 위해 근무 중인 개체들, 이하 연구원으로 통일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들은 귀하를 겨나곤 학생쯤으로 생각할 것이나 자신의 연구에 방해되는 행동을 할 시 굉장히 공격적으로 반응합니다. 귀하의 안전을 위해 연구원들의 주의를 끄는 행동은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이곳의 글자들은 다른 양면 세계와는 달리 읽어도 정신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양면 세계의 개체, 이하 양면인으로 통일, 들 또한 현실 세계의 글자를 읽을 수 있으므로 지침서를 읽는데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연구소 내에는 현실 세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부디 이곳은 현실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연구실 내부 복도를 걷다 보면 게시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시판에 걸려있는 외부인 출입 허가증을 목에 거십시오. 허가증이 없을 시 침입자로 간주되어 연구실로 끌려가게 되며 타의로 연구실에 진입한 인원이 생환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패러다임 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약 개발 연구, 인공생명 연구, 면역학, 신경생물학. 패러다임 연구소에서 종료된 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자 진화, 생명공학, 유전체 편집 및 합성. 연구소의 모든 연구실에는 문 앞 또는 옆에 연구 중인 분야와 연구 진행 여부, 연구원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 연구가 진행 중인 연구실에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종료된 연구에 관해 연구원에게 문의하지 마십시오. 이전의 연구들은 지속적인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종료되었습니다. 신약 개발 연구, 패러다임 연구소가 지어지고 가장 먼저 연구가 시작된 분야입니다. 연구실 내부에 근무하는 연구원은 최소 5명에서 최대 11명으로 유동적입니다. 신약 개발 연구 특성상 기밀사항에 민감하고 견학을 포함한 모든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습니다. 본사의 별도 지시 없이 신약 개발 연구실에 진입하지 않길 바랍니다. 본사는 여러분의 온전한 생활을 바랍니다. 인공생명 연구, 신약 개발 연구와 함께 패러다임 연구소의 핵심 연구 분야 중 하나입니다. 연구소장 개체가 가장 자주 출연하는 연구실이기도 합니다. 연구실에 진입한 후 특정 개체를 찾아 후술된 행동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찾아야 할 개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에 펜 여러 개를 들고 연구를 감독하는 남성형 개체. 안경을 쓰고 커피잔을 든 개체, 성별 불문. 머리를 하나로 묶고 서류 뭉치를 든 여성형 개체. 손에 펜 여러 개를 들고 연구를 감독하는 남성형 개체. 이하, 인공생명연구실장 또는 연구실장으로 통일. 에게 다가가 견학을 왔다 알리십시오. 연구실장이 당신에게 소속을 물을 시 온세미로 사립고등학교의 생명과학 동아리 소속이라고 답하십시오. 연구실장은 크게 기뻐하며 당신에게 자신의 연구를 소개해 줄 것입니다. 연구실장이 연구를 소개하는 동안 흥미롭다는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소개에는 평균 5시간 20분이 소요되나 절대 지루한 티를 내면 안 됩니다. 당신이 지루하다는 걸 알아챈 연구실장은 당신에게 더 흥미로운 연구를 소개해 줄 것이며 그 연구를 소개받고 귀환한 인원은 없습니다. 연구실장의 소개가 끝났다면 연구가 정말 흥미로웠으나 시간이 늦어 돌아가 봐야 한다고 말하십시오. 연구실장은 유감을 표하며 당신에게 명함을 건넬 것입니다. 연구원들이 없는 곳으로 가 명함을 잘게 찢어 한 번에 삼키십시오. 목구멍이 불에 댄 듯 아파도 해당 행위를 멈추면 안 됩니다. 명함을 삼킨 후 눈을 3번 감았다 뜨면 귀환은 진입하였던 연구소의 부지 내로 귀환해 있을 것입니다. 안경을 쓰고 커피잔을 든 개체, 성별 불문, 이하 주임 연구원으로 통일. 주임 연구원에게 다가가 그와 정면으로 부딪히십시오. 커피가 당신의 옷에 쏟아지면 주임 연구원은 당신에게 사과하며 보상할 방법을 물을 것입니다. 그에게 가장 어두운 그림자는 어디 있는지 물으십시오. 주임 연구원의 대답은 때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곧 주임 연구원이 당신을 가장 어두운 그림자로 안내할 것입니다. 높은 확률로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보러 이동하는 길에 현실 세계로 돌아올 것이나 만약 현실 세계로 돌아오지 못할 경우 죄송합니다. 귀하의 이름은 사망자 명단에 올라가며 본사는 귀하를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머리를 하나로 묶고 서류 뭉치를 든 여성형 개체. 해당 개체는 전임 연구원으로 파악되었으며 패러다임 연구소의 개체들 중 유일하게 인간에게 우호적입니다. 전임 연구원에게 다가가 길을 잘못 들었는데 돌아가게 해달라고 정중히 부탁하십시오. 전임 연구원은 처음엔 당신의 부탁을 거절하려 할 것이나 당신이 충분히 정중했다면 곧 당신을 돌려보내줄 것입니다. 반드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나가게 해달라고 했던 인원은 모두 실종되었습니다. 여성형 개체로 확인한 후 말을 걸 것. 11차 조사에서 고 미나린 사원이 비슷하게 생긴 남성형 개체에게 말을 걸자 내가 연구원 같이 친절해 보이냐며 화를 낸 후 고 미나린 사원을 끌고 감. 실종 12시간 경과 후 본사의 지침에 따라 사망 처리. 유가족에게는 장례비 및 위로금 지급. 연구소장은 일정 확률로 인공생명연구실에 있을 것이며 높은 확률로 인큐베이터 근처에 있을 것입니다. 연구소장의 주의를 끌 수 있는 그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마십시오. 단 본인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이거나 미성년자와 함께 있거나 임신 중일 경우 최대한 빨리 도망치십시오. 연구소장에게 잡힌 인원이 귀환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면역학 연구실 내부에는 다수의 실험체가 존재합니다. 대부분 지성이 없어 내뱉는 말은 모두 타인을 모방한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실험체는 인간이 아닙니다. 실험체는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 동료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착각이 들 경우 간단한 암산을 해보거나 구구단을 외워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당신의 충동을 억제하십시오. 실험체가 한번 풀려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신경생물학 연구는 중단되었습니다. 연구 중단된 연구실은 높은 확률로 정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부로 진입하지 마십시오. 혹여 연구실 내부에서 소리가 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구소에 살아있는 인간은 오로지 귀하뿐입니다. 본사는 귀하의 온전한 생활을 바랍니다. 다른 견학원 단체와 마주쳤을 경우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십시오. 이때 귀하의 소속을 묻는다면 온세미로 사립고등학교 소속이라고만 답하십시오. 그 이상 캐물으려 한다면 단호히 월권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하십시오. 귀하를 미심쩍게 생각할 것이나 곧 넘어갈 것입니다. 다만 연구원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다른 단체와 마주치는 일은 최대한 피하십시오. 이곳의 실험체는 동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패러다임 연구소 수색 기록 2000XX년 6월 10일 10차 수색 신경생물학 연구가 종료되었음이 확인됨. 생존자 2명 구출 실종자 5명 사망 확인 수습 이외 실종자 3명 사망 확인 2000XX년 9월 18일 11차 수색 생존자 1명 구출 단 한 번뿐입니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남자가 내 앞에 불쑥 나타나 뜬금없는 제안을 하였다. 검은 정장을 빼입고 명함도 어떠한 소개도 없이 그저 나에게 어떤 제안을 하겠다며 받아들이겠느냐 물었다. 다만 그런 제안을 하는 남자의 말투는 너무도 차분한 말투였고 왜인지 의심보단 믿음이 가는 목소리였다. 1000억입니다. 세금 같은 건 전혀 제하지 않고 1000억을 통째로 드립니다.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리겠습니다. 세금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좋은 제안을 하는 남자를 보며 난 헛웃음을 뱉으며 물었다.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제안이라 솔깃하지도 않은데요. 나의 대답에 남자는 오히려 고개를 갸웃하며 의외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좋아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만 의외군요. 그저 당신은 제가 제안하는 이 내기를 받아들이실 것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질적인 남자의 반응에 나는 홀리기라도 한 것인지 괜한 호기심이 동했다. 아니, 그래서 그 내기가 뭔데요? 내기는 단순합니다. 받아들이시는 순간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곧바로 1000억이 당신에게 입금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달팽이 한 마리가 당신을 향해 출발할 것입니다. 남자의 말에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달팽이요? 네, 달팽이입니다. 그 달팽이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오로지 당신만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달팽이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속도 역시 일반적인 달팽이와 동일한 속도입니다. 다만 그 달팽이는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의 위치를 무조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디로 이동을 하든 그 위치를 파악하고 끊임없이 당신을 향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달팽이가 당신에게 도달하는 순간 남자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웠다. 나는 그 남자가 풍기는 분위기에 괜히 눌리는 기분을 느끼며 침을 삼켰다. 어떻게 되는데요? 당신은 사망하게 됩니다. 예? 남자의 대답은 결국 혹시나 했던 내 상상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닿는 순간 바로 사망하는 달팽이를 평생 피하면서 살겠다고 하면 1000억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정말 이걸 끝까지 듣고 있던 제 시간이 아깝네요.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그럼 만약 제가 지금 바로 1000억을 지급해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지금 바로 입금하시면 저도 속는 셈 치고 달팽인지 거북인지 피하면서 살아볼게요. 대신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주세요. 그때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이 기다렸다는 듯이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리고 휴대폰에 떠오른 화면을 바라본 순간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올라왔다. 1,000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내 계좌로 진짜 1,000억이 입금되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생전 이런 길이의 돈은 인터넷에서도 쉽게 본 적 없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심장이 벌렁거리고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방금 달팽이가 출발했습니다. 이제 내기는 시작됐습니다. 그럼 행운을 빕니다. 남자는 그렇게 말하며 짧은 인사만 남기고 호련히 갈 길을 가버렸다. 나는 남자가 떠난 길 한복판에 혼자 서서 벙찐 채로 지금 이 상황이 도대체 무엇인지 파악하려 애썼다. 혹시나 꿈일까 싶어 은행 어플을 들어가 봤더니 정말 내 계좌번호와 함께 1,000억이라는 액수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꿈이 아닌 현실이라는 인식이 확실해졌을 때 나는 길 한복판에서 기쁨의 포효를 내질렀다. 그날 이후 내 삶은 180도 변했다. 매일같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살면서 즐겨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즐겼다. 하지만 매일같이 스위트룸 침대에 누울 때면 나는 머릿속으로 달팽이를 떠올리곤 했다. 달팽이는 지금쯤 어디에서 날 잡으러 오고 있을까? 처음 돈을 받았던 날, 집에 가자마자 바로 달팽이에 대한 모든 것을 찾아봤다. 달팽이의 평균 속도는 시속 0.048km다. 1시간에 48m를 가는 것이다. 이후 전 세계를 오가며 몇 달을 보냈다. 그랬기에 달팽이가 날 따라잡으려면 아마 수백 년은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 솔직히 달팽이를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다. 다만 처음 순간부터 달팽이가 어디서부터 날 잡으러 오기 시작했는지 모르고 있다는 건 내심 마음에 걸리긴 했다. 하지만 모르고 있다고 해도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달팽이니까 그 정도는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달팽이의 존재를 더 이상 떠올리지 않게 되었고 이런 생활에도 익숙해져 갔다.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나고 나는 내 침상에 누워 수많은 의료기계에 의존해 힘겹게 눈을 뜨고 있었다. 아무리 찬란한 재력을 가지고 있어도 젊음을 살 순 없었던 것이다. 문득 진시황이 왜 그렇게나 불로초를 찾아다녔던 것인지 너무나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았다. 내 주변엔 내 아내와 후손들이 서 있었다. 아버지, 조금만 더 힘내세요. 돌아가시면 안 돼요. 아버지. 내 아들 녀석이 주름진 얼굴에 한껏 눈물, 콧물을 범벅한 채 내 손을 잡아주었다. 이제 서서히 호흡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지는 것을 느꼈다. 내 아내와 자식들은 어떻게든 날 살려보려고 갖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마지막을 앞두고 내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손주들을 한 명씩 눈에 담았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것 또한 눈에 들어오고 말았다. 달팽이. 내가 누워있는 침실 문으로부터 달팽이 한 마리가 천천히 기어오고 있었다. 그렇게 평생을 피했던 달팽이가 기어코 내 눈앞에 나타났다. 그 달팽이는 끊임없이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이대로 저 달팽이에 닿게 되면 나는 죽고 만다. 나는 가늠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 온 몸에 갑작스레 식은땀이 마구 샘솟기 시작했다. 내가 식은땀을 흘리는 것을 본 가족들은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황급히 주치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아내와 자식들은 나를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아니, 그게 아니야. 지금 의사를 부를 게 아니라 달팽이. 저 달팽이 좀 어떻게 해봐. 계속 나한테 다가오고 있잖아. 나는 내적인 포효를 하고 있었지만 이미 죽음을 앞두고 극도로 약해져 버린 나에겐 어떠한 몸부림도 나오지 못했다. 이제 달팽이는 끝없이 기어와 내 침대 언저리에 다다랐다. 주치의가 내 방으로 들어오며 내 상태를 급히 확인했다. 나는 이 모든 족쇄 같은 것들을 다 벗어내고 당장이라도 이 달팽이에게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달팽이가 내 침대 위로 올라왔다.
그리고 서서히 기어와 내 발 아래쪽으로 다가오고 있다. 안 돼. 오지 마. 아직 더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야. 달팽이가 내 발에 닿았다.